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이었는데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10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4명, 국내 발생 사례가 106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재확산의 기세가 크게 꺾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 초에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째 다시 10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붉은빛으로 표시된 해외 감염 사례는 아래쪽에 1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반면에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국내 발생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국내 발생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경기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8명, 인천이 11명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에서 80% 이상 집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 각각 4명, 부산과 대구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심 집회 관련한 확진자는 5명이 더 늘어서 609명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보건산업 관련 확진자가 32명, 경기도에서도 정신요양시설이나 교회, 기아자동차 관련한 확진자가 15명 안팎으로 파악됩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집단 감염 외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늘었다면서요? 네,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사례가 지난 4월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에 가장 많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에서 조사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 감염 경로를 아직 밝히지 못한 사례가 26.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24% 정도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비율이 집단 감염 사례보다 더 높아진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밝혀지지 않은 무증상의 감염원이 추가 전파를 할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위중과 중증 환자가 계속 16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중과 중증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령층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전체의 94%입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볼까요? 70대 같은 경우에는 6.5%, 80대 이상으로 가면 21%를 넘어섭니다. 최근에도 노약자가 많은 고위험 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말을 맞았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요.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다가올 추석 연휴에는 고향 방문은 물론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75%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라는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명절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숙박 예약이 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접촉은 감염 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감염 재확산으로 이웃의 생계가 위협받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지급 현황을 점검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가능하면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절 준비로 불가피하게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을 방문할 때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헌혈 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일 텐데 하지만 헌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에는 하루 60명 정도가 헌혈에 동참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발길이 줄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8.15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의사들의 집단 유진이 끝난 뒤 병원에서는 연기됐던 진료와 수술 일정이 몰리며 혈액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은 모두 크게 줄어 혈액은 더욱 부족해진 상태. 현재 국내 혈액 보유량은 3.31분까지 줄어 적정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관심 단계입니다. 실내 이용을 꺼리는 데다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헌혈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헌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합니다. 혈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로 치료받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의 혈액이 일반 혈액원에서 헌혈이 돼서 타인들한테 이제 수혈될 수가 없죠. 방역 당국도 헌혈로 인한 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열 시 헌혈자 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체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헌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헌혈 참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헌혈 동참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미국에서 3가지 백신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승인을 받고 언제 일반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는 미국 국민 전원이 접종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의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have manufactured at least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 안에 1억 명 분량 백신이면 다음 달에는 백신이 개발돼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doses will be available every month, and we expect to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 American by April. 이틀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 내년 중순쯤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2달 정도 빠른 겁니다. 3군데서 진행 중인 백신 최종 시험 결과가 나오면 승인 과정을 거치고 승인되면 24시간 안에 군을 동원해 미 전역에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다음 달에 나온다는 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 개발 가능성을 알려왔는데 개발돼도 일반 국민들 접종은 한참 뒤 아니냐는 지적에 전 국민 접종 가능 시점을 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측은 백신이 조기 개발되는 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자들을 믿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던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한국과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또 모레부터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일 영국과 터키, 탄자니아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선 운항을 첫 재개한 이후 점차 대상 국가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5,9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09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사망자는 19,000여 명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만났고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뜨거운 박수도 받았다.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9.19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민주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이를 확인하려는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시작 이틀 만에 내려졌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제명 요청 보고를 받은 이낙연 대표가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급히 소집했고 별다른 이의 없이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통상의 절차가 아닌 비상징계였습니다.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리감찰단은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여야 했지만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더 이상 감찰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방법이 제명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이 아닌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밑에서 탈당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은 유지되는 꼬리 자르기라 비판했고 정의당은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달 16일에 총리를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이후 6년 8개월여 만입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부산 낙동강에서는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오승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주민 3명 중 2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타는 냄새하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사람들 대피하세요, 나오세요. 부산 낙동강 한가운데서 소방대원이 남성을 구조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시고 강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안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가게에서 난 불로 주인 53살 남성 A씨와 손님 60살 여성 B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강장 끝에서 포착된 3분여 동안의 묻지마 폭행. 그제밤 서울 은평구 역촌역에서 40대 직접 장애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형이 일 갔다 와서 전철에서 누가 밀쳐서 넘어졌다. CCTV 확인하니까 이건 밀친 게 아니고 폭행이다. 경찰은 다른 승객이 촬영한 사진과 역사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미국 내에서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은 아예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현재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0일부터 틱톡의 다운로드가 미국에서 전면 금지될 거라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사용 자체도 아예 중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역시 중국 기업인 이른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도 20일부터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20일은 백악관이 제시한 이 협상의 마감 시한입니다. 매각 작업을 빨리 끝내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We've seen out of the White House as well as Commerce Department. It really gives them 48 hours to get a deal done. 바이트댄스는 이런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도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틱톡이 큰 인기를 끌자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미국 사업 부분을 팔라고 바이트댄스를 재촉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오라클의 지분이 너무 적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We're looking into that from the standpoint of ByteDance. We don't like that. I mean, just conceptually, I can tell you I don't like that. 그러니까 중국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더라도 최대 지분은 유지하고 싶은 거고 미국은 100% 완벽한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미중 간 날선 신경전 속에 매각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9월도 중순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부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아침 강원 산지는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려야 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차차 남하하고 있어 오후에는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중부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7도, 대전이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